리어카가 들이받은 운명, 밝혀진 충격적 진실. 도시의 불빛이 꺼져갈 무렵 한 소녀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운명을 들이받은 리어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18년 전의 진실을 깨우는 시작이었습니다. 팔찌 하나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밝혀낸 가족의 비밀. 이 이야기는 폐지를 줍던 소년이 진짜 명작을 완성해가는 여정입니다. 깊은 밤, 도시의 불빛이 꺼져갈 무렵 18살 이재민은 낡은 리어카를 끌고 좁은 골목을 누비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드는 낡은 점퍼 속에서 그는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이 영감은 재민의 친할아버지가 아니었지만 태어나자마자 보육원 앞에 버려진 재민을 거두어 18년을 키워준 유일한 가족이었다. 이 영감의 지병인 폐렴 치료비는 늘 재민의 어깨를 짓눌렀다. 마지막 폐지 한 무더기를 싣고 큰 길로 나서는 순간 빗물이 고인 노면에서 낡은 리어카의 바퀴가 미끄러졌다. 안 돼. 재민의 비명과 함께 리어카는 급히 멈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바로 옆을 지나가던 검은색 고가 미술품 운송 차량의 측면을 낡은 리어카의 손잡이가 들이받았다. 운전석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급히 내렸다. 이봐. 이거 고미술품 운송 차량이야. 내 낡은 고물차로 뭘 한 거야? 운송기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차량의 외부는 큰 손상이 없었으나 내부의 짐칸에서 쨍그랑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재민은 빗물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고쳐드릴게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김태성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내 최대 김태성 미술재단을 이끄는 거물이었다. 회장은 운송 차량의 측면보다는 길바닥에 주저앉은 재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빗물에 젖은 재민의 얼굴은 18년 전 사고로 잃은 아들 민준을 빼닮아 있었다.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은 아들과 똑같았다. 김 회장의 지시로 재민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운송기사는 본사에 연락을 취했다. 재민의 상처는 가벼웠지만 김 회장은 그가 머무는 동안 병원비를 모두 처리했다. 회장은 비서를 통해 재민의 신상 정보를 확인했다. 이름 이재민, 나이 18세, 그리고 놀랍게도 태어난 날짜는 자신의 아들 부부가 사망하고 손녀가 태어난 날과 같은 날이었다.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해. 김 회장은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손녀인 김혜진은 분명 그의 유일한 혈육으로 서류상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혜지의 얼굴에서는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뒤 김 회장은 이 영감을 만났다. 허름하지만 정이 넘치는 옥탑방에서 이 영감은 재민을 키우며 겪었던 고난과 사랑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김 회장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혹시 아이를 처음 데려올 때 지니고 있던 물건이 있었습니까? 이 영감은 잠시 망설이더니 평생 몸에 지니고 다녔던 낡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가죽 팔찌를 꺼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를 버린 사람이 남긴 유일한 것이었죠. 김 회장은 그 팔찌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그의 아들 민준이 가죽공예에 심취했을 때 태어날 아기를 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직접 제작했던 유품이었다. 팔찌 안쪽에는 민준의 서명이 희미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이건 내 아들이 만든 겁니다. 김 회장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18년 전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이 뒤바뀐 것이다. 재민은 이 영감과 상의 끝에 유전자 검사에 동의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다. 김태성 회장과 이재민 학생의 친조부 손자 관계 확률 99.9%. 김 회장은 즉시 비서를 통해 18년 전 아기를 바꿔치기한 간호사를 추적하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 간호사 박 씨가 자신의 친딸인 혜지를 회장의 손녀로 둔갑시키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김 회장은 재민과 이 영감을 저택으로 맞이했다.
재민의 진짜 부모님 방에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조각, 칼세트와 어머니가 그리던 미술 스케치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재민은 처음으로 피로 이어진 가족의 따뜻한 흔적을 느꼈다. 가짜 손녀 혜지에게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진실을 전했다. 충격에 빠진 혜지는 자신의 생모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김 회장은 18년의 정을 생각해 혜지에게 충분한 유학 자금을 지원하여 그녀가 스스로의 삶을 살도록 독립시켰다. 김 회장은 재민에게 미술재단의 모든 지분과 재산을 상속하려 했다. 하지만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저는 폐지를 주우며 리어카를 끌 때 도시를 배웠습니다. 수많은 노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재활용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보다 제 손으로 그 가치를 키우고 싶습니다. 재민은 김 회장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 이재민 환경복지재단을 설립했다. 그의 목표는 노인들을 위한 공정한 폐지 수거 시스템을 만들고 수거된 폐기물을 활용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사업을 하는 것이었다. 3년 후 재민이 세운 재단의 로비에는 특별한 전시물이 놓여 있었다. 한쪽에는 김 회장 차량을 들이받았던 녹슨 리어카가, 다른 쪽에는 재민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낡은 가죽 팔찌가 조명 아래 놓여 있었다. 리어카는 재민의 고난과 성실함을, 팔찌는 잃어버렸던 운명과 가족을 상징했다. 재민은 김 회장, 그리고 이젠 건강을 되찾은 이 영감과 함께 그 리어카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낡은 고물차를 들이받으며 시작된 운명이 결국 모두에게 진정한 삶의 명작을 선물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람들의 감동적인 목소리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